얼마 전 가수 김장훈 씨가 공황장애가 재발돼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식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공황장애가 뭐지? 라고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질병명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공황장애가 무엇일까? 아마 공황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제 대공황,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다라고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공황이란 말은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 공은 두려워할 공, 황은 어리둥절할 황. 두 가지 말이 합쳐지면 결과적으로는 어리둥절하고 또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혼란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말의 의미는 그렇고요. 질병명으로서의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극단적인 불안 상태, 그런 불안 상태를 우리가 공황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황발작이 오는 것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황발작의 증상은 또 무엇이 있느냐면 갑자기 숨이 막 차오르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때로는 땀이 나면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또 광장공포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에서 혹시 혼자 있게 되거나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또 혹은 밀폐된 공간 주로 비행기나 아니면은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이런 곳에서 있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한 밀폐된 공간 즉 터널 밑이나 혹은 다리 아니면은 또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또 차량 밀폐된 곳 즉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 공포증 많으시죠? 비행기나 또 대중교통 버스 이런 거를 이용할 때 혼자 이용할 수가 없고 막 일단은 탑승을 하더라도 바로 뛰어내리고 싶고 그런 현상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반할 수가 있는 것이 공황장애인데요. 이런 공황발작은 어떤 특정한 상황, 즉 음주라든지 아니면 또 과도한 또 성행위라든지 아니면 또 운전이라든지 이런 상황 이후에 또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고요. 이런 공황발작은 지속 시간이 거의 한 10분 이내에 소실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1시간까지 그런 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감이 심하고 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황장애는 왜 올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정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유는 존재를 합니다. 그 환자분이 공황장애를 호소할 때까지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나 몸의 상태 이런 조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건데 환자분들은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저희가 일단은 그 환자분이 어떤 처해진 상황이나 그 공황장애가 발생하실 시점으로 기억을 되돌려서 여쭤보게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중요한 기전이 놀랬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놀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다른 분들이 뭐 구조하러 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심하게 놀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 즉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둑을 바로 자다가 눈앞에 딱 마주하면서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놀랄 만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플러스된 경우 결과적으로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존재했을 때 그것이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그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놀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될 것인가 라고 또 고민을 하시겠죠. 한방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마음의 정신 상태라든지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내장 기관에서 그 기운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이 좋지 못한 환자는 우리가 간이 주관하는 그 감정은 분노함이거든요. 그래서 간이 많이 병이 들거나 좋지 못한 환자분들은 짜증, 분노 이런 표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열을 빼주거나 간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주면 감정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또 좋아지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가 치료를 끝나고 나면 그 배우자분들이 오셔서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예전에는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을 확확 냈었는데 치료받고 나서 물론 공황장애나 기타 증상도 나았지만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한방의 치료 기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간에 대한 치료, 또 놀란 것은 심장에 대한 치료, 몸이 좋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우리가 이 신장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부별로 크게 나눈다 그러면 간장과 심장과 그리고 신장 이 세 가지 장부의 범주에서 저희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장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치료가 완벽히 되겠느냐? 절대 아니죠. 공황장애는 제가 치료를 해보면 흔히 말하는 쉬운 질병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다가 또 재발이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치료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져서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오거나 놀랄 만한 일이 있어도 내 몸에서 그거를 잘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길러주시는 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기를 등산이라든지 기타 체력 운동을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내장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인지 못했던 내가 그때 참 많이 놀랬었지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그런 인지가 들어가 주면서 체력이 같이 동반 상승되는 그런 치료가 된다고 한다면 환자분들의 재발 위험이라든지 이런 걱정이 현격하게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실천하시고 치료받으신다 그러면 공황장애는 분명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요. 물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그 치료 기간은 많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원인 치료를 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쌀쌀해졌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감기와 기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